새로운 부자들, 한국의 부의 구조가 바뀔 정도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영향력 있는 생태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2008년도 1월에 유한회사형 창투로 시작했고요. 설립한 이후부터 중립창업자를 타겟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가 펀드를 늘려가면서 펀드가 되는 한 그들의 성장을 계속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창투사로 자리 잡고 있고요. 3,8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한 2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올해는 한 50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콘이 된 회사는 4개가 있어요. 저희가 초기 투자에서 다 유니콘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당근마켓, 샌드버드, 마켓컬리, 직방, 그리고 직방과 당근마켓에 저희가 조금 유의미한 지분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 해에도 유니콘에 도달한 회사쯤에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로는 두나무, 최근에 오늘의 집 투자를 했고요. 에이블리, 정육각,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지금은 용이 됐죠. 용이 막 이제 막 하늘로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막 그런 것 같아요. 저 2008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벤처 투자가 정말 암흑기였어요. 한국의 부자 순서를 1등부터 20등까지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살펴보자. 20명 중에 10명 정도 50%가 창업자인 해가 딱 2번이에요. 언제냐? 2000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다 10명 이상이에요. 근데 2000년도는요, 그냥 거의 잠깐 했다가 다 없어진 창업자였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20등 안에 다시 못 들었죠. 지금의 20등 안에 들어있는 창업자는 저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유니콘에 들어온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부자들, 한국의 부의 구조가 바뀔 정도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영향력 있는 생태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2000년에 한번 버블을 경험한 것, 이게 굉장히 그 한국의 스타트업의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일단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이라면 그거 한 가지를 뽑고 싶어요. 창조경제가요, 지금 벌써 10년 전이니까 거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5년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과열이에요. 저는 그래도 밸런스가 된다. 왜? 특히 엘리트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멈추는 순간은 버블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계속 회사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재벌들이 할 수 없는, 대기업 집단이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2012년쯤에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는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 손으로 꼽아서 만날 수 있었고 다 알아요. 지금은 한 30%밖에 제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2, 3년은 무조건 확실하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10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5년 전쯤에, 그때쯤에는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스타트업에 다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 가는 거예요. 왜? 장가를 가려고. 2005년도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대학에 똑똑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나오는 친구들이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유학생들도, 옛날에는 스탠포드, 하버드 MBA 찾기 어렵거든요. 저희 업계에 이제 상당히 많아요. 삼성전자에서 사장을 하고 퇴직을 하시면 많이 벌면 몇백억. 제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의 1000억대 부자는 꽤 많고 조까지 오르신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그런 면에서 변화가 많다. 저희가 굉장히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실패에 굉장히 잘 용인하고, 실패하고 다시 창업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규모를 키우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키워서 더 크게 올라가서 유니콘이 될 때까지 저희가 쭉 후원하고 싶은 거고요. 스타트업 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사실 한국에 비할 바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 인구가 충분하고요.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고, 특히 ICT 관련한 서비스에서도 빨리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들이나 연구소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한국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앞서 있는 수준으로 보여요. 아마 제가 3등 수준인데 아마 영국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정복할 의지가 있느냐예요. 세상 정복이 뭐냐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온 세계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한국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한국의 모든 여자가 남자가 아니면 서울 아니면 역삼동이라도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고집센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는 IC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10년까지는 모바일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했어요.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한 가지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손잡고 일을 해야죠. 독불장군은 안 돼요. 시장을 읽고 고집을 부리면 괜찮아요. 시장 안 보고 내가 만들어내면 그거는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피하죠. 구글에서 그렇게 M&A를 많이 해요. 상당수의 그 M&A가 탤런트 애퀴지션. 한국도 잘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의 상당수가 스타트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한 포트폴리오에도 이미 M&A 중에 대략 30% 정도는 탤런트 애퀴지션이에요. 저희 투자한 회사 하나는 중고나라가 사갔어요.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티몬이 저희 투자한 회사를 하나 사갔어요. 대표와 그 경영진을 데리고 그 주요한 팀을 데려오려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회사는 타다의 박재욱 대표예요. 소카이 회장님께서 관심 있는 게 박재욱과 그 팀이에요. 박재욱 대표와 그 팀. 결국은 토스가 지금 다시 그 팀을 사갔다는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스타트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그 투자한 고피자는 몇백억짜리 회사예요. 몇백억짜리 회사가 국내선 처음으로 홍콩, 싱가포르, 인디아에 지점을 내고 거기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스플라디오도 잘 봐보세요. 이미 해외 매출이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에이블리 같은 회사는 동남아에 강력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한 10년 전쯤에는 수출을 해야 된다고. 수출하는 회사, 기술을 가지고 수출해. 기술 수출은 대기업의 영역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 컨텐츠, 그 다음에 연예인, 음악 이런 것들이 수출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실험해보고 한국에서 해본 서비스들이 해외로 나가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학이에요. 대학이 바뀌어야 돼요. 대학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훨씬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대학에 달려있는데 대학에서 훌륭한 창업자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좋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이 그리고 제대로 멘토들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 대 산업 문제가 없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기득권. 그 기득권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 예를 들면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돼서 돼야 됐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도 배려가 있는 배려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창업이 의지만 있다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창업자 혼자서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힘을 합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칼날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상은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분에게는 부처님의 자비가 그리고 운이 따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